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암기 프린트는 16번에 있습니다. 개인 사망, 법인 해산하면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아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징역벌금 없다고 했습니다. 암기 프린트 55번에 1번, 2번, 3번에 있는데 그 중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단 결격 사유를 2개월 이내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인데 그 직원을 교체하면 된다고요? 직원이 아니고 이게 2개월 이내 사유 해소 제외, 이거는 임원입니다. 임원 또는 사원의 경우 2개월 이내 사유 해소하면 등록 취소 안 되고, 그냥 직원 일반 소속 공개사나 보조원인 경우 2개월 이내 사유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죠. 자, 그 다음에 이중 등록하면 절대적 취소고, 이중 소속도 절대적 취소입니다. 소공이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고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자격증 양도대여입니다. 양도대여. 자격증 양도대여 하면 자격 취소, 등록증 양도대여 하면 등록 취소입니다. 양도대여하고 똑같은 게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양도대여와 똑같습니다. 업무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공으로 하여금 업무하게 한 경우 등록 취소입니다. 8번,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2+1입니다. 등록 취소되면 7일 이내 등록증 반납해야 되고 취소색에 청문 실시해야 됩니다. 사망, 해산의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데, 등록 취소하면 사망해서 등록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 규정이 없는데, 법인이 해산되어서 등록 취소되면 대표자이 어떤 자가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적 취소 342페이지. 임의적 취소는 우리 그 기본서하고 순서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342페이지. 순서가 책하고 지금 칠판에 있는 거하고 다르다. 제 방식대로 암기하려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 휴 등,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법인의 겸업제한 위반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보면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거 6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의 업무를 겸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보정을 미설정, 보정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정 설정은 하고 보증관계 정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임의적 취소. 금지 행위, 우리 암기 프린트 11번에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금지 행위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8번,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절대적 취소에는 2+1인데 임의적 취소는 3+1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출제됐는데,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이렇게 3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게 임의적 취소냐 절대적 취소냐 기출문제 나왔다고요. 답은 뭡니까?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1번 받고 과태료 1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받고 그리고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네, 절대적 취소라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한번 빠져도 이미 2+1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3+1에는 결론은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야 되고 과태료 한 번밖에 포함 안 되면 이미 2+1 절대적 취소에 해당된다. 그래서 시험에 또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 이렇게 3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이런 경우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3+1. 그래서 최소한 3+1에는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돼야 되고 4번 다 과태료라도 임의적 취소죠. 3+1에는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9번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를 받고 시정명령을 받고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2+2입니다. 2년 이내에 2회 이상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그러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 대표적인 게 그 왕따 시키는 거, 담합하는 거 이런 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6월 초과 무단휴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월 초과 무단휴업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등록 기준 미달, 암기 프린터 3번에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가 중요하죠.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되고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이런 거 미달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 겸임, 보증금, 채권, 휴 등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정지입니다. 345페이지부터 있는데요. 348, 49에 보면은 업무정지 개별 기준 348 기본서 보면 가의 오른쪽에 보면 6개월짜리만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라도 6개월입니다. 맨 밑에 타 6개월입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파의 반가로 2번에 보면 6개월입니다. 6개월짜리 5개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개월입니다. 저는 가나다라로 안 해놓고 1, 2, 3, 4로 했는데 옛날에 우리 시험이 가나다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1, 2, 3, 4가 아니고 연습은 1, 2, 3, 4로 맨날 연습했는데 실제 시험에 가니까 가나다라로 나왔다고 보기가 뭐가 풀기 쉬워요? 맨날 익숙한 게 쉽죠? 그럼 뭐 가나다라 해놓으니까 몰라가 전부 다 찍고 나왔어요. 뭐라고 찍었냐면 나가라, 다 나가라 뭐 이렇게 찍었다고요. 나가라, 다 나가라. 모르는 거 이런 식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1, 2, 3, 4로 했습니다. 가나다 이게 좀 헷갈리니까 15개입니다. 15개.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결정 공일임. 1번부터 5번까지는 6개월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6개월이고요. 6번부터 14번까지는 3개월이고 15번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은 1개월입니다. 개별 기준이 암기 프린트는 20번에 있습니다. 개별 기준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인전, 업명기인데 여기까지는 6개월이라고요. 개별 기준이. 그 다음에 15번이 1개월이고요. 나머지 6번부터 14번까지는 3개월입니다. 개별 기준. 자, 결격 사유자를 고용하고 2개월 이내 사유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앞에서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 공개한 개업 공개사는 업무정지.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전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한 번만 받아도 업무정지.
최근 2년 이내에 2번 이상 시정조치 과징금 받으면 임의적 취소 사유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입니다. 자, 2+1이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인데 이 앞에 2번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고요. 뒤에 +1은 반드시 과태료입니다. 반드시 과태료. 그래서 시험에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업무정지 사유다. 옵니까? X입니까? 과태료 한 번 받고 1년 이내에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아니면 이게 더 어렵게 내려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최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최근 1년 이내에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X입니다.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과태료 처분만 할 수 있습니다. 2+1이지 1+1이잖아요. 1+1. 2번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2번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만약에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2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죠. 과태료인 경우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 개별 기준 6개월이 되겠습니다. 6개월.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3개월입니다. 개별 기준. 확인 설명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등록 위반,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 법인이 아니고 부칙개공 업무지역 범위 시도 관할을 위반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 거짓보고 감독상 명령 위반 같다고 했습니다. 개별 기준 3개월입니다.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하면 1개월이 되겠습니다. 기타 등등은 법에 없는 걸 명령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중개업을 해보니까 명찰을 주고 모가지에 달고 중개업하라고 하고요. 또 사진을 크게 복사해주고 이거 뒤에 액자에 넣어가지고 걸어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법이 어디 있냐. 공인중개사법에 이게 모가지 걸고 하라는 거는 법에 없던데 이러니까 행정명령 위반으로 안 따르면 업무정지 1.5개월 부과하겠다. 원래 개별 기준 1개월인데 2분의 1을 가중할 수도 있죠. 그래서 1.5개월 업무정지 당할래 아니면 목에 걸고 할래 하길래 걸고 한다고 했어요. 그 행정명령이에요. 법에 없는 것도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험에 이게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인데 2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행정처분 사후 절차 비교 정리입니다. 사후 절차도 있고 사전 절차는 뭐가 있어요? 청문 또는 의견 진술기에는 사전 절차죠. 여기는 지금 사후 절차입니다. 사후 절차를 보면 등록 취소의 경우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보고는 오직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보고입니다. 보고는 자격 취소만 있습니다. 처분청은 이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교부한 시도의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반납은 취소 세계만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취소 세계만. 여기는 없는데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도 7일 이내 반납입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경우 반납 규정 없습니다. 취소 세계만 반납하고 취소 세계만 청문한다. 자, 지정 취소 350페이지 우리 암기 프린터는 8번에 있습니다. 부운정 1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도 징역 벌금 없습니다. 아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만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암기 프린터 8번에 있습니다.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고 또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병과라는 말은 병행해서 부과할 수 있다. 두 개를 다 부과할 수도 있다. 병과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또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 외에 의뢰인한테 직접 정보를 받아서 공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인데 시험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2년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 해산, 개인 사망. 시험에 거래정보사업자는 법인에 한하여 지정받을 수 있다. 옵니까 X입니까? 법인에 한하여 지정받을 수 있다. 법인, 자연인은 지정 못 받는다. X죠. 사망이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지정받았으니까 사망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지정받을 수도 있다. 5 빼기 2는 3,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하고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했다면 지정받을 수도 있다. 개인이라도 자연인이라도. 자, 거짓정보 공개인데 개업공개사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인데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정 취소하기 전에 청문, 들을 문, 사전 구제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들어봐야 되는데 사망, 해산, X 청문 안 해도 된다. 듣는 게 청문이라고 했어. 들을 문.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들을 문. 그래서 사망, 해산은 청문 안 해도 됩니다. 자, 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해마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데 재등록 개업공개사의 폐업신고 전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걸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이걸 만들었는데 만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탈법 행위를 하고 개정 이유를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하는 악덕 기획부동산 업자의 난립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뭐냐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돼 버리면 3년 동안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폐업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돼도 폐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은 비위 사실이 있으면, 검사들은 뭐 징계에 회부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에 계류 중이면 사표 못 냅니다. 지금 아마 검사들 중에서도 정권 밖에서 사표 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표 못 낸다고요? 재판에 계류 중이고 이런 분들은 막 고소고발 있고 이러면은. 근데 우리는 폐업해버리면 된다고요? 왜냐면 취소되면 3년 동안 개업 못 하는데 폐업 1년 동안 폐업했다가 다시 재등록하면 옛날에는 새 출발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천에서 등록 취소돼도 여주 가서 그냥 개업해버리면 몰랐다고. 옛날에는 다른 데 가버리면 새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은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러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돼 다시 등록하면은 3년 동안 원래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시 등록 취소되면. 그런데 이 폐업 기간만큼은 빼줍니다. 1년. 빼주면 몇 년 지나야 돼요? 2년 지나면 결격 사유에 벗어납니다. 다시 등록해가지고 2년 지나야 되고 폐업 1년 했고 합하면 3년입니다. 처음에 바로 등록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3년만 지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따라서 이제 여기 있네요. 3년을 폐업기간이 3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할 수 없고 폐업기간 1년 지나면 업무정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폐업기간이 3년 넘었으면 등록 취소되면 3년에서 폐업기간 3년 빼주면 결국 0이잖아요. 0. 그래서 폐업기간 3년 지나면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보고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안 하고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합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3년이 맞다면 여기는 논리적으로 보면 1년이 아니라 얼마로 하는 게 논리적으로 보면 맞아요? 6개월로 하는 게 맞죠. 6개월.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이잖아요. 6개월 동안 어차피 폐업했으면 죗값을 치른 걸로 볼 수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법조문에 1년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 지나야 돼. 1년. 6개월 업무정지 안 당하려고 6개월만 폐업해도 논리적으로 보면 죗값을 치렀다고 볼 수 있는데 법에는 1년 이상 폐업을 해야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등록 취소는 폐업 기간 3년이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시험에 이게 잘 나온다고 뭐라고 나오냐면 업무정지는 등록 취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등록 취소 못 한다. X라고. 제척기간은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다고 했어요. 등록 취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도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기간이 3년을 넘었다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한다고요. 업무정지 제척기간 3년입니다.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 못합니다. 그러나 업무정지 안 당하려고 폐업했다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입니다. 폐업일로부터, 시험에 폐업일로부터 X, 폐업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2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 받고 폐업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7월 1일 날 재등록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이 없을 때는 재등록하면 새 출발했다고요. 재등록하면 새 출발했기 때문에 그냥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업무정지 한번 당하면 끝입니다.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은 이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아직 1년 안 지났기 때문에 승계된다. 즉 이 기간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즉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면 올해 7월 1일이 아니라 내년에 3월 1일 날 재등록했다면 이미 이 처분일로부터 1년 지났기 때문에 승계 안 되죠. 그럼 내년 이게 지금 올해 7월 1일이 아니고 내년 3월 1일 날 재등록을 해가지고 내년 9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 했다면 요 두 개는 승계 안 되니까 그냥 업무정지만 받으면 된다고요. 그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고. 이제 위반 행위 가지고 행정처분 안 당하려고 사무소 옮기고 휴업하고 폐업해도 소용없다.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닌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승계됩니다.
이 경우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해야 되고요. 법인의 대표자에게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 등을 준용합니다. 만약에 법인이 해산돼 가지고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그렇게 해가 등록 취소되면 원래 3년간 다시 등록을 못하죠. 그러나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는 개인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해요. 법인으로는 안 되지만 개인 이름으로 취직하거나 개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좀 이게 말이 어려워요. 이게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그 문제 풀면서 또 시험에 나오면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러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행정벌입니다. 행정벌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합해서 행정벌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했던 게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 이걸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고, 행정벌은 원칙적으로 사법부에서 하는 게 행정벌입니다. 물론 행정형벌은 지금 사법부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질서벌은 원래 사법부에서 하는 일인데 너무 과태료 같은 게 많으니까 행정청에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 행정청의 부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저도 과태료 한번 그 경찰서에서 끊긴 스티커를 모르고 안 내가지고 기간 지나가지고 출두명령 새벽 5시까지 나오라고 출두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요. 경찰서. 나가는 게 좋아요? 안 나가는 게 좋아요? 출두명령 받았는데, 에? 근데 나갔어. 저는 몰라가지고 어릴 때 젊을 때 나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 나가고 그냥 불출석 재판해 주세요. 재판을 해야 돼. 이제 재판 회부됐기 때문에 재판하는데 보니까 그걸 나갔어요. 다시 나가니까 경찰차 닭창차 있잖아요. 그 철조망 있는 차 태워가지고 그 재판정에 법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지하에 또 가두더라고. 가두고 철조망 콱 잠가버리더라고. 뭐 철렁하더라고.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오더만 우유하고 빵 팔더라고요. 그것도 다 결탁되어 있는가 봐. 그것도 이거 먹어야 되냐.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먹어야 된다더라. 무조건 또 사 먹었죠. 새벽에 나가가지고 다 먹고 사 먹고 나니까 또 바로 또 어디 풀어주고 풀어가 또 따라오라더라고. 저리 안 사 먹었어야 되는데 그 무서워가지고 다 배고 하루 종일 그래 굶고 있으면 안 된다 싶어서 사 먹었는데, 가니까 이제 판사 앞에 가니까 한 막 10명씩 이렇게 줄 서가 있어. 바로 그 이제 3만 원 과태료 3만 원 안 내가지고 지금 갔어요. 3만 원 안 내가지고 가니까 4만 5천 원 선고하더라고. 1.5배 더 선고하더라고. 과태료 4만 5천 원 하더라고요. 그 불만 있으면 또 정식 재판 청구하라더라고요. 청구해요, 안 해요? 15,000원 내는 게 불만 있으면 정식 재판 청구하라면 그거 하면 또 재판 받으러 또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45,000원 내고 말았어요. 그 보니까 저 혼자 나가 있고 다른 사람 거의 다 불출석이더라고. 출석 안 하고 그냥 서류만 보고 그냥 45,000원 때리면 그건 내면 돼요. 그냥 굳이 나갈 필요는 없다고요. 이게 오히려 정상적으로 하면 손해보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저도 어머니 모시고 있으면서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대전까지 명절에 집에 모시고 가면서 대전까지 버스 전용차로 갓길을 갔더니만 6번 위반해가지고 6만 원씩 6번 6만 원짜리 끊겼어요. 6번. 그럼 36만 원이에요. 근데 그 경찰 나가면은 나오라는데 구청에 나가면 36만 원인데 벌점이 있더라고. 벌점이 몇 점 넘으면 면허 취소죠. 면허 정지 또는 취소돼. 면허 정지돼요. 면허 정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니까 9만 원 부과하더라고. 과태료 9만 원. 6만 원에서 1.5배 부과하더라고. 그 대신에 벌점은 없어요. 벌점 없어도 돈 더 내는 게 낫죠. 면허 정지된 거 그것도 하려면 교육받아야 되고 엄청나게 피곤해요. 안 나가는 게 좋은 때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행정처분은 행정청에서 하는 거라고. 행정청에서. 행정벌은 원칙적으로 사법부에서 하는 건데, 질서벌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행정청에서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부과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 그때는 이제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단순히 이거는 여기서 네 문제가 나오는데요. 단순히 자격 취소 사유, 자격 정지 사유 암기해야 된다고요. 네 문제 나오는데, 마찬가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암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무부 관직상투 시공시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 부정한 망보로 등록한 자,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근통장, 주택상한사채, 딱지, 물딱지, 철거민 증서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동호수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가 분양 계약서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대리, 일방대리는 가능합니다. 쌍방대리 안 됩니다.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 직접 거래하는 건 안 됩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의 배우자나 개업공개사의 애인하고 의뢰인하고 거래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그 누구하고 하는 게 좋다 했어요? 애인하고. 좋은 물건이 있어요. 찍어서 현업에서 보면 찍어 돌린다 이런 말 하거든. 싸게 샀다. 뭐 애인하고 지인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그 참. 앞에 있는 분은 지인이에요, 애인이에요? 동료? 지인이에요. 지인 아는 사람이잖아요. 지인. 애인은 아니라도 지인. 애인하고 하는 게 최고 좋죠. 지인은 떼먹고 가면 어떻게 할 건데, 팔아먹고 가면. 애인은 사랑하니까 더 못 줘서 가슴 아픈 게 애인이니까 애인은 떼먹어도 가슴 아프지 않으니까, 더 안타까우니까 애인은 상관없죠. 배우자하고는 가급적이면, 배우자 명의로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래 상대방이 배우자인 걸 알면 왠지 사기당했다, 기분 나쁘다고. 애인이, 너 애인이지 물으면 아니다, 그냥 지인이다, 동료다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쌍방대리는 안 되는데 일방대리는 가능합니다.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투기 조장, 뭐가 투기 조장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정강원 목사님 그 옆에 지금 또 땅을 엄청나게 지금 살려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했대. 190억. 이번에 교회 500억 보상받고 또 집 2채 더 달라 하고 이렇게 해가 재건축 하는데 재미 봐가지고 또 지금 190억 살라고 신청했대. 허가 신청. 그 허가 내주지 말라고 막 민원 제기하고 이랬다는데 옆에 주민들이. 근데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을 거부할 수는 없죠. 단순히 민원 제기되고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모텔 지으려고 하니까 뭐 상업적인 모텔 지을 수 있는데 우리 집 앞에 왜 짓냐고 막 그 주민들 들고 일어난다고 허가 안 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지금 전부 그 금단에 뭐 왕릉뷰 다 사용 검사 받고 다 지금 입주 다 했어요. 그 왕릉뷰 해주지 말라고 막 했는데. 자, 어쨌든 미등기 전매는 투기입니다. 투기 조장. 이거는 왜냐하면 탈세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미등기 전매를 하면 양도소득세는 만약에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 그 자체는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금쟁에 해당된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개업공개사 등이 되겠습니다.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그 다음에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것, 회원업소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우리 아파트도 빨리 10억으로 매물 올리라. 옆에 아파트는 10억인데 왜 우리는 7억을 해놨냐. 이런 식으로 강요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부관직상투 시공시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우리 교과서에 있는 순서하고는 순서는 다릅니다. 내용은 다 똑같고요. 제가 유사 2개, 유사명칭 2개를 묶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쓰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명함에다가 대표자, 사장, 회장, 소장 이런 거 써가지고 다니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공개사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간판을 달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런 명칭을 사용해도 안 됩니다. 요즘 중개사무소에서 카페하고 이런 거 텔레비전 많이 나오더라고요. 붕어빵하고 같이 한다고 뭐 붕중개사인가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붕어빵 해가지고 돈 더 많이 번대요. 우리 집 앞에도 참치집 앞에서 붕어빵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치집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치집 사장인데 이러더라고요. 그 참치 파는데 붕어빵 파니까 별로 이미지는 안 좋더라고요. 참치 먹으러 갔다 붕어만 먹고 그냥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개사무소에서 그 카페 해도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카페 하면서 중개업해도 되는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카페, 발품 부동산 이런 거 간판 달아놓으면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으로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인중개, 문제 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표시하는 것은 위반이다, 아니다?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는 것 위반이다, 아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그래서 법을 만든 사람도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이걸 헷갈리는 것 같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도. 또 사무소 명칭에는 개업공개사 사무소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간판을 명칭을 표시하라고 돼 있어요.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공인중개사는 쓸 수 없고 개업공개사만 쓸 수 있다고요. 공인중개사는 저는 공인중개사고 개업공개사는 아닌데 저도 명함에 공인중개사 써도 됩니다.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해도.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말을 못 쓰죠. 사무소라는 말을 쓰려면 개업한 사람들, 등록한 사람만 쓸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수거입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는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암기 프린터 53번 표 밑에 이중이라는 것 5개 정리해놨는데요. 나머지 이중계약서, 이중직업 이런 거는 징역벌금 대상 아닙니다.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여입니다. 양도대여하고 똑같은 게 성명 또는 상호 사용하게 한 게 양도대여하고 똑같습니다. 성명이나 상호 사용하게 하는 것.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파라솔,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는 경우도 1년 이하의 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때까지 그 전매 제한이 안 돼가지고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임시중개시설물 이제 앞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면 이제 뜻다방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여 공개를 해야 되고요.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밀누설, 오직 반의사불벌죄는 비밀누설 하나밖에 없다. 비밀준수 의무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상물 표시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컨설팅 업자가 임대문의 이렇게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매매를 업으로 한다고 적어놨는데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시험에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쟁이 아니죠.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럼 뭐 해야 되냐? 개업공개사는 중개상물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초과해서 받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현금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고 수표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하지 못해도 위반입니다. 그러나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미수범의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국선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금 한 양을 받았다, 자동차를 한 대 받았다, 중개보수 외에 전부 금쟁입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안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의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1년 이하 2천억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벌규정이라는 것은 양쪽을 다 벌하는 게 양벌규정입니다. 직원 잘못했는데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규정이고요. 반대로 사장 잘못한 경우는 사장만 벌받고 직원은 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은 사장 통제를 따라야 되니까. 여러분들 중개업소에 근무하면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해야지 말대꾸 한번 하면 그만둬야 돼요. 근무할 수 없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저도 그만두려고 말대꾸 딱 한번 하고 그만뒀어요. 자, 고용인이 직원입니다. 사장을 고용자, 직원을 고용인, 사람 인자가 붙으면 직원인데요. 직원이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해야 됩니다. 행정질서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에도 양벌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징역벌금에 해당되면 사장에 대해서도 해당조의 벌금형입니다. 해당조의 벌금형인데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 X로 출제됐습니다.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1,000만 원 벌금 선고받아도 사장은 1,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100만 원 선고받을 수도 있다. 똑같은 액수 벌금형 X. 단 사장이 그 직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벌규정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장이 맨날 조회하면서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큰일 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맨날 교육했는데도 초과해서 받았다면 그거는 양벌규정 적용 안 된다고요. 사장은 벌금 받지 않는다. 양벌규정으로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을 300만 원 넘게 받았다 하더라도 결격사유 아니다. 결격사유라면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3년 동안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도록 하는 것은 이건 민주주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한 벌금이라 하면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라는 게 판례고요. 가태료, 질서벌은 양벌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행정형벌, 징역벌금만 양벌규정 적용한다. 질서벌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교입니다.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교입니다. 여기까지가 500만 원입니다. 개별 기준 500만 원입니다.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교. 개선명령을 개운해 400입니다. 400.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감독상 명령 위반한 경우 200만 원. 그 다음에 연수교육 받지 않는 경우 개별 기준이 100만 원입니다. 이게 359페이지. 361페이지에 있네요. 361페이지에 보면 가나다, 박스에 보면 가나다가 500. 그 다음에 마번에 방가로 3번이 500. 예, 개별 기준 500짜리가 4개가 있습니다.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소공의 경우 자격 정지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올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 유튜브에 매물 거래 완료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왜 매물 완료 해놨냐면 유튜브 조회수가 7,000뷰 조회됐어요. 조회 많이 하면 광고 수익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유튜브 순위 검색도 많이 되고 그래서 거래 완료 이렇게 해가 띄워놨다고 계속 누가 그걸 보고 신고해가지고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개별 기준도 500이에요. 그래서 개별 기준 500인데 여기서 2분의 1을 깎아줄 수 있다고 공무원 재량권을 행사해서 왜 고의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거래 완료라고 적어놨으니까 완전히 속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을 깎아줘가지고 250. 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빨리 내면 또 20% 깎아주죠. 그래서 200만 원 했다 하더라고요. 억울하지만 거래 완료라고 해도 올려놓으면 안 돼요. 블로그
카페 다 마찬가지예요. 내 블로그, 내 카페에는 그냥 매물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거래 완료되면 무조건 삭제해야 됩니다. 거래 완료라고 표시를 해놔도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됩니다. 이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직방, 네이버 부동산, 한방, 부동산 114, 부동산 뱅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국토부 장관이 허위매물 올리는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자료 제출해봐라, 이거 허위매물 같다 했는데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 추가 정보 게재를 요청했는데 거부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별 기준 500이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개선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임원에 대한 해임 징계 요구를 국토부 장관이 했는데 협회가 따르지 않는 경우 400만 원입니다. 공제사업 운용 실적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200만 원, 연수교육받지 아니한 자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연수교육 최대 100만 원. 361페이지 맨 밑에 바에 방가로 1번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내면 20만 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만 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50만 원, 위반 상태 기간 6개월 초과한 경우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361페이지 기본서 맨 밑에. 위반 상태가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받는다 했잖아요. 2년마다. 2년 지나고 또 6개월이 넘도록 안 받으면 100만 원이라고 개별 기준. 그래서 학부모, 추, 개, 운, 해, 공, 명령, 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책 순서하고 달리 저는 구체적 기준이 무근구부터 했습니다. 500, 400, 300, 200, 100. 학부모, 추, 개, 운, 해, 공, 명령, 교. 자, 이 과태료 조금 전에 했던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늘릴 수 있는데, 줄일 주는 거는 체납하는 경우 연체되고 있으면 2분의 1을 안 깎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경우, 위반 사실 시정 해소를 위해서 노력한 경우, 위반 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을 늘릴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리 늘리더라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아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별 기준이 400만 원이면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다고요. 2분의 1을 더하면 600만 원, 2분의 1을 빼주면 200인데 아무리 더하더라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5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500에서 200 사이에서만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의 위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기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상 동기도 참작해야 됩니다. 결과는 참작해야 하나 동기를 참작해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를 참작해야 된다. 어쨌든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맨 밑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정리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9개가 있는데,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인데 여기까지가 50만 원이고요. 4번까지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8번까지 3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9번이 20만 원입니다. 여기 적어놨네. 밑에 1번부터 4번 50만 원.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자,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개 광고물, 간판이죠.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예를 들면 사무소 명칭에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것만 적어 놓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별 기준 50만 원입니다.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표시광고 위반한 개업공개사입니다. 표시광고 암기 프린터 25번 맨 밑에 보면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런 거 기재사항을 18개 중에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또는 보조원 이름을 적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등록 취소됐을 때 7일 이내 등록증 미반납 50만 원, 자격 취소됐을 때 자격증 7일 이내 미반납은 30만 원입니다. 이거는 보정 설정을 하고 보정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30만 원, 사무소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이전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만 원, 개시 의무 등수사보자 5개 개시해야 되죠. 등수사보자 등록증, 중개보수열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개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별기준 30만 원.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 20만 원. 6월 초과 무단휴업은 임의적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게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자, 그래서 협회 인가를 국토부 장관이 협회 인가 해줬고요. 설립.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도 국토부 장관이 해줬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뭐 다음 부동산, 부동산 114 이런 게 엄청나게 포털 사이트가 전국에 각지로 펴져 있다고요? 아마 네이버인가 뭐는 뭐 본사가 제주도에가 있죠? 뭔지 모르겠어요. 네이버가 제주도에 있는 맞나요? 몰라요. 네이버 제주도에 있다 치고 카카오톡인가 뭐 제주도 본사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제주도에 있으면은 이게 경기도의사가 제주도 가서 과태료 부과하고 지도 감독하기 힘들죠. 국토부 장관이라야만 전국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국토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시도의사가 줬으니까 시도의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미반납했을 때 과태료 부과합니다. 연수교육도 시도의사가 했기 때문에 연수교육 안 받으면 시도의사가 부과한다고요, 과태료를.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합니다. 누가 부과징수하느냐? 뿌린 자가 거두리라.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증 반납 안 하면 과태료도 부과한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이 협회에 대해서 한 문제. 협회는 가장 큰 특징이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회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지부, 지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지금은 임의단체라고요. 근데 협회에서 지금 법정단체, 법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지금 법을 바꾸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교육 5개가 있습니다.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이고요.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사전교육,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이다. 수수료,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 내는데 자격증 처음 교부할 때는 공짜로 준다. 포상금, 무부양, 광시, 공시,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고요. 포상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해야 됩니다. 행정처분 2문제, 행정벌이 2문제인데요.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 자격정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 지정 취소가 행정처분이고요. 행정벌은 형벌하고 질서벌이 있는데 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는 내용이 9문제 출제됩니다. 작년에 9문제 출제됐고요. 저작년에 32회 때는 7문제 출제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가 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는데 해제 신고가 지금 30일이잖아요. 3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걸로 지금 발의를 했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이. 왜냐하면 이게 빨리 해제 신고가 안 되면 가격이 조작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시세가 만약 9억인데 13억에 거래한 걸로 신고해버리고 바로 신고를 해버리면 뜨거든요. 실거래가격 신고 사이트에. 거래하자마자 신고하면 떠버린다고요. 그럼 30일 안에만 해제 신고하면 돼. 그 열흘 있다가 손님 오니까 이거 13억에 거래된 건데 금매로 12억에 팔겠다. 1억 깎아주고 그러면 1억만 더 깎아주면 사겠다. 안 되는데 그럼 복비는 네가 다 줄래? 더블로 줄래? 이렇게 해가지고 12억에 거래해가지고 또는 11억에 거래 깎아준 척해가 11억에 거래해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죠. 제가 봐도 해제됐으면 바로 해제 신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모두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앞으로 지금 공인중개사법은 해마다 지금 바뀌더라고요. 자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도 정권이 무너지고 가격 떨어지면 폭락하면 더 정권이 또 무너져요. 폭락이 더 안 좋은 거죠. 폭등보다는. 폭등하면 뭐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도 돈 번 사람이 또 있으니까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경제가 돌아간다고. 폭락하면 타이어 펑크 나는 것처럼 아예 바퀴가 안 돌아가잖아요. 경제의 수레바퀴가. 그래서 폭락이 더 위험한 거예요. 폭등보다. 그 뭐 일부 사람들은 더 폭락해야 된다. 지금 집값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서서히 내려가더라도 서서히 연착륙을 해야 되죠. 경착륙하면 안 되고. 비행기가 연착륙, 소프트 랜딩 서서히 앉아야 비행기 사고 안 나고 갑자기 확 떨어져 버리면 추락하면 죽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이게 경착륙은.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특례는 특별히 예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정광훈 목사 토지거래 허가 신청 치보면 나와요. 인터넷에. 예,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최소한 2문제 이상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오늘 문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